안녕하세요. 2017 복지를 말하다 박정희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하실 분입니다. 이 우리나라 최대 광역 자치단체죠. 네, 바로 이 경기도인데요. 이 경기도의 이 의회 수장이십니다. 경기도 의회 정기열 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네, 많이 내렸습니다. 오시는 길에 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차 도로가 조금 밀려가지고 좀 네. 일찍 출발을 했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시지 않아서 교통을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은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을 보니까 네. 비록 좀 불편은 했지만 그래도 겨울답다라는 네. 그런 걸 느껴서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저희 이제 이 녹화장이 서울이어서 네. 경기도에서 이제 서울로 오시면서 도민들 생각하면서 좀 걱정도 있었을 텐데 길을 보면서요. 네네. 네, 뭐 새해 인사 통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의장 정기열입니다. 이렇게 복지TV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새해 맞이해서 첫 눈인데요. 오늘 정말 안전운전 하시고 또 사고 없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원하시는 일 모든 일 잘 이루어지시고 꿈과 희망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지난해 7월이죠. 저도 네. 이제 그때 이제 소식을 접했는데 지난 7월에 이제 제 9대 경기도 후반기라고 했나요? 하반기 이제 의장으로 네, 후반기. 이제 후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한 이제 6개월에서 7개월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인데 그동안 좀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장 기억에 뭐 남는거나 좀 어떤 소감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9대에 들어오면서 의장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도 이제 의장에 출마했었는데요. 40대 38로 이제 2표 차로 졌습니다. 네. 그래서 2년간 또 나름대로 후반기에 또 의장이 되겠다는 또 목표를 감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7월 7일 날 네. 제가 정말 의장에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취임을 하고 그해 7월 25일 날 이제 또 의회 회기를 마감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렇게 방망이를 이렇게 땅 세 번을 두드리는 그때 감정이 아직도 지금도 선합니다. 당시 그 의장으로서 그 방망이를 두들기는 그때 그 제 심경은 그 전에 일반 의원으로 있을 때 그 의장이 그 방망이 두드리는 것이 형식의 요식행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 최종적으로 책임을 짓는 의장이 되고 그 의장으로서 조례에 대해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마지막 절차를 수행한 느낌을 받았을 때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해야겠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장직을 멋지게 수행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해서 취임을 하고 제가 의장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외계층, 우리들 약자를 먼저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취임식을 화성의 네. 묘의원에서 노인요양병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좀 장기라면 취미라면 색소폰을 네. 걸고 있는데요. 약간 작은 음악회를 열어서 어르신들과 함께 제 취임식을 했고요. 그 취임식을 통하면서 도민과 앞으로 더 많이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억에 많이 남고 또 누리과정. 네. 작년에는 저희가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전국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준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저희도 어려웠고 도민도 어려웠고 하지만 그 누리과정, 그 어렵고 힘든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017년도에서는 법정기한 3일을 남겨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을 편성할 수 있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편성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것도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제가 가장 중시 여겼던 것은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했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이제 도민이 자신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는 저희에게 민원을 제시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홈페이지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됐었는데요. 네. 제가
그 현장 민원팀, TF팀을 구성을 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TF팀도 구성을 했다라는 것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처음 취임하셨을 때 이제 색소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의정 활동 지금까지 하시면서 이 악기 연주를 통해서 좀 어떤 도민이나 지역 주민들과 굉장히 친숙하게 이렇게 다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악기라든가 이런 이유가? 제가 실질적으로 이 악기를 배우게 된 경위는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도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물품, 기부 물품을 준비해서 그 기부 물품을 두고 그 기관을 방문해서 그 앞에서 같이 함께 기념사진 찍고 시설 방문하고 잠시 그들을 좀 위로해주고 그러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항상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전체 다 한 곡을 다 한 건 아니고 네. 한 소절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박수 치면서 네. 딴딴딴딴 이렇게 하면서 네. 했었는데 그 짧게 하는 것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 어머님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뭐 시간적 여유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잠깐 그렇게 하고 지나다가 제가 우연찮게 이 색소폰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네. 접하게 되면서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 도민들,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네. 창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마자 3개월 딱 되면서 노래 한 두세 곡 연습 제대로 해서 그냥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제가 다녔지만 제가 잘 부르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예. 초기에는 삑삑 소리도 나고 예. 이제 정말 보잘것도 없었는데 그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제가 부르지도 못하는 그 색소폰을 제가 열심히 부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의정활동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제가 어머님들을 찾아가서 그 색소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요양원,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데를 막 두루두루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색소폰 실력이 늘게 되고 또 의장이 되면서 지금도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의장은 좀 나이가 많이 들어있고 좀 점잖고 약간 권위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젊고 또 이렇게 색소폰도 불어주고 또 활기차고 그러다 보니까 격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자식 같다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우리 어머님 도민들하고 다가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걸 깨달으신 것 같고 또 네,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그 친숙한 어떤 매개체가 친숙하게 되는 어떤 큰 매개체가 된 것 같습니다. 도민이나 아니면 지역 구민들한테요. 네. 네. 의장님 이제 뭐 개인적인 의장의 그 경험과 그다음에 의원으로서의 생각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경기도 의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경기도가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큽니다. 네, 한강을 기준으로 가운데 서울이 있지만 그 바깥 지역에 남북으로 해도 30 몇 개죠? 지금? 굉장히 31개 시군. 31개 시군이죠. 네. 굉장한 크기인데 그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인구가 서울에서도 경기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인구도 맞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시군도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 의회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모범적인 어떤 광역자치단체의 또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경기도 의회 좀 역할 어떻습니까? 어떠신지요 요즘?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지금 1,300만이 넘어섰습니다. 네.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광역도시죠. 그리고 경기도의원들이 현재 128명, 국회의원도 무려 한 60명 정도 네.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에서 거의 맏형격을 맡고 있고요. 또 전국을 또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최대 광역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 정도 네. 수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 거의 한 25년을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능은 거의 마비가 되어 있지만 네. 우리 지방정부는 아직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법정 기한을 네. 지키게 되었고 또 도민들이 어렵고 힘든 일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역할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방 자치와 분권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구조를 이렇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일본은 한 4대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와 지방, 그냥 지방이 더 많죠. 그다음에 미국은 한 5대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행정과 권한이 분할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은가요? 상당히 중앙정부의 그 영향력이 크죠. 어쨌든. 네. 8대2입니다. 8대2. 8대2요. 거의 뭐 그냥 중앙정부가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현재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바뀌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제 더 중심적으로 해서 최소한 중앙이 한 6, 그럼 우리 지방정부는 4, 아니면 5대5 정도를 유지돼야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고 경기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 자치와 분권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지방 중앙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지금 의장님 이름으로 된 기사를 많이 봤는데 지금 계속 그 뒤에 따라다니는 연관 검색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소녀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독도소녀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독도소녀상.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일입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의회에 독도사랑, 국도사랑이라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제 독도사랑, 국도사랑회에서는 그동안 독도 문화축제 같은 것을 하면서 독도하고 이제는 긴밀하게 우리 경기도 의회하고 이제는 관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소녀상 건립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의회에도 하나 설립하고 독도에도 하나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했죠. 네.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데 사실 그 계획을 발표를 하고 모금 활동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언론에 이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상에서는 이제는 독도에 소녀상 설치하는 것은 자기네 땅에서 설치하는 것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면 그런 망언을 망언을 하게 되고 또 독도 소녀상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망언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지방정부, 우리 경기도에 그래서 이 문제를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지방정부까지 개입하는 그런 내정 간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중앙 정부는 신중론, 또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까지도 좀 신중론의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경기도에는 지금 그 주장에 대해서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나 경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칼날을 좀 세운 건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부분. 실제로 경상북도의 김은규 의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또 2월 8일에 이게 전국 광역시도의장단 협의회 제가 안건으로 이걸 제출을 했습니다. 그걸 제출하기 전에 서울 전후로 해서 의장님을 뵙고 우리가 이걸 설치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김관용 도지사는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인 의사를 제시를 했었는데 어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교부에서는 이제 외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이제는
약간 부정적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독도의 소녀상 건립은 단순히 소녀상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그 일본 침략으로 인해서 받았던 인권 침해나 그다음에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자꾸 일본이 계속 이 도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좀 연관돼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지금 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 대한 권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지방 정부의 권력도 무시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 어떤 긍정적인 권력과 부정적인 권력이 있겠지만 네. 그 지방 정부의 올바른 권력 행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 정부의 올바른 권력이다 하는 것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겠죠. 네. 실질적으로 보다 더 소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적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네. 국민적 의식 수준이 높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 기관, 한 권력기관이 그것을 섭리하기는 너무 어렵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다양한 의견들을 섭외하고 그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중앙정부는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일부 지방에 이양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도민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민들에게 정말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권력을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이제 행정 서비스를 보다, 그리고 도민들의 욕구, 도민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그런 것을 지원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뭐 도민을 위한 이제 행복한 그렇죠.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로 느껴집니다. 네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복지 TV이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또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경기도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또 최근 들어서 그 뭐 산하 연구기관인 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연구원으로 바뀌었죠. 네네네. 경기연구원이나 아니 뭐 복지재단, 뭐 심지어 경기연구원의 이제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도의회로 지금 파견으로 와서 석박사급들이 이제 뭐 정책 보좌를 한다거나 이러는 것 같은데. 네네. 뭐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 궁금한데요, 굉장히. 네. 실질적으로 이제는 저희가 경기연구원에서 네. 석박사들 분들을 많이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입법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지원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조례 건수가 폭발적으로 네. 늘어났습니다. 지난 8대 총 연간 그 조례 저희가 만드는 거 보면 총 의안전 1529건 중에 817건을 저희가 조례 발의했어요. 네. 하지만 구대는 지금 현재 벌써 801건의 조례를 발의해서 8대에 비해서 거의 2배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구대 의원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한 덕분이죠. 항상 의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현장에 뛰어가고 또 토론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저희가 이게 복지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네.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도 복지에 관련해서 논의도 하지만 저는 또 경기복지재단이라고 네. 네. 따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기도는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그 어느 도보다 앞서가고 있고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조례가 저희가 그 관련된 조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복지와 할게요. 관련된. 네네. 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이호경 위원장이 발의한 건데요. 네. 경기도 웰다이닝 네.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국 최초 예. 조례인데요. 이 조례가 어떤 것이냐면 요즘 우리가 핵가족 되잖아요. 그리고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 많이 네.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혼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에게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또 존중을 하고 또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기도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임신, 출산, 이 양육 지원 조례도 만들었었고요. 또 소외계층들,
또 우리 경기도에는 고려인이라고 또 네. 있습니다. 네. 그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이 미치지 못하는 네.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 그런 사각지대를 이번에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웰다잉 그다음에 뭐 장애인 정책 그다음에 네. 뭐 이주민들 소외계층 네. 굉장히 또 중국 동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한국 분들이랑 결혼하고 그 수원에 거주하신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제가 네, 지난해 많이 취재를 있습니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다 하나하나의 그 그렇죠. 정책의 네. 기초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문화 지원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외국인으로서 자녀가 이제는 소외되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 그 부모가 한국어를 또 배우질 못하고 있어서 그 한국어 가르치는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조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 질적인 부분인데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들은 어떤 그 질적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경기도에서는 연정이라는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 모든 분들이 연정이랑 사실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연정 남경필 도지사가 이제 지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탈당을 하셔가지고 바른정당이라고는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새누리당이었고 이제 지금 탈당하신 분인데 그 연정이라는 게 이제 야당의 이제 의원이나 부지사를 두는 거죠. 네. 그 연정 활동이 최초인데 잘 되고 있나요 이게? 예. 일단 뭐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한 5년 동안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연정을 통해서 드디어 5년 만에 법정 기한 3일을 남겨놓고 2017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게 연정의 효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전에는 서로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 그다음에 정당과 정당 이렇게 서로 대립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서로 대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 돈은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 대립이죠. 대립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정당과 정당도 또 서로 대립하고 대립을 하다 보니까 계속 싸우면서 잡음이 발생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서로 합의를 이루어내고 정책을 만들고 그걸 제도화하고 예산을 통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불필요한 거였죠. 근데 연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정부지사를 다수당이 경기도의회 내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에서 파견을 하고 또 연정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또 의회에서 또 파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그다음에 예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과정에 또 어려움 이런 것을 서로의 입장을 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정 기한 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싸우지 않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했다라는 거 그것이 그리고 민생연정 그다음에 그 서민들 중심으로 하는 연정 이런 거 도민 중심의 연정 이런 걸 했다라는 것이 큰 성과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사실 경기도는 뭐 문제될 거는 없나요? 지금 현재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탈당을 한 상태여서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그렇죠. 그런데 연정의 시스템은 약간 변화는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이 바른정당이에요. 그런데 8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려면 12명이 돼야 돼요. 의회 내에는 원내 교섭단체가 지금 새누리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총 4개 정당이 있어요. 국민의당도 있고 바른정당도 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그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있는데요. 이 4개 정당이 있지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교섭단체가 협의를 할 수 있고 교섭단체가 아니면 그 협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여당이긴 하지만 교섭권이 없어요. 그래서 연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금 현재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사가 있기 때문에 연정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것은 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안 속에서 좀 약간의 미묘한 복잡함은 있긴 있네요. 남아 네, 있긴 하는 있습니다. 거네요. 네, 네. 아, 네, 많은 이야기를 좀 뭐 복지 이야기부터 연정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문제의 그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좀 네. 듭니다. 네. 네. 의장님이 이제 지역구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안양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양에 있습니다. 네, 뭐 안양 일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또 도의회 전체 경기도를 또 31개 시군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의장님의 현장은 어떤가요? 네, 좀. 사실 저희 지역구는 자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네. 이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을 케어하다 보니까 자주 가지는 못하고요. 좀 어렵거나 또 아니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만 이제 방문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의장이 되면서 현장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지역 상담소를 저희는 설치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네. 실질적으로 경기도 의원으로 제가 처음 당선됐을 때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도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국회의원은 뭐 국가 일을 한다고 하고 또 시의원은 시의 일을 하는 건 알겠는데 도의원은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네. 물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소리 들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야, 우리 도의원들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도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으면 이렇게 도민들이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31개 시군에 이 지역 상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원들이 수원에 도청이 있잖아요. 의회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을 보면 북부에도 있고 막 합니다. 네. 이분들이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상담을 하려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상담하자고 하면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만나서 민원을 접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지역 상담소로 인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도민들이 경기도가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게 저는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말로 저희 상담소에 방문하신 분이 한 22,000명. 네. 그리고 민원 상담, 정책 현안 회의, 또 의정 연구 공간 등으로 약 한 13,000여 회가 네.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는 실질적으로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설립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또 직접 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도민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거 등을 통해서 현장의 도민들과 언제든지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금 도민들이 이제는 지금은 도의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2017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현장에 더 도의원님들이 현장에 나와서 도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게 상당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네네. 저기 그 의정부나 연천, 뭐 포천 쪽에 계신 분은 사실 수원까지 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경기 북부청에 의정부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뭐 또 수원을 갈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한 어떤 소통의 창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조금 지금은 이제는 홍보가 이제는 우리가 시행을 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경기도가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17년도 이제 경기도 의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끌고 가셔야 되는 어떤 이제 그동안 6개월은 약간 어떤 뭐 이제 비행기로 치면은 상승하는 곡선이었다면 그렇죠. 이제 안정적인 고도로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요? 저는 취임하면서 5가지의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치와 분권, 그 다음에 연정, 경제 민주화,
그다음 문화, 예술, 네. 평화 이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해서 지방의 독립을 하고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아닌 지방정부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전 이 5가지 가치를 지난 6개월 동안은 준비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올해는 이것을 하나하나씩 실현해 나아가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도민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누구든지 희망을 갖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 행복 시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네. 저희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지금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꿈을 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번 2017년에 저의 목표입니다. 이 어떤 전국이 지금 이제 정치 상황이나 국내 상황이 굉장히 위기인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의장님한테도 또 경기도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해봅니다. 네, 경기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저 위로는 연천, 뭐 포천, 밑으로는 평택까지도 지금 경기도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남북이라는 거를 나누긴 좀 그렇지만 한강을 경계로 해서 북쪽과 남쪽에 좀 경기도의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생활 시설, 뭐 네. 주거 이런 도시계획 같은 거는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들이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장님의 뭐 알고 계시지만 어떤 뭐 방향이 있으신가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전에 지금 이전에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차이가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북부는 일단 교통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열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남북 대치 상황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내려올 때 1차 저지선이었어요. 네. 한강을 넘기 전 1차 저지선이라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았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북부 도민들이 좀 소외됐던 것이 기존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근에 들어와서 북부를 이제 개발을 하고 인프라를 넓히고 또 북부에서 그 복지나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북부 청사를 네. 새롭게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2부지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북부를 이제 맡아서 관장할 수 있게 그 제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의정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부 전체적으로 남부보다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와 또 지원 이런 걸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의회에서는 가장 앞에 계신 분이잖아요. 의장으로서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부의장님은 한 분은 야당이고 한 분은 여당이실 한 분은 텐데, 야당이었나?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기도에 지금 뭐 성남시 이재명 시장도 있고, 뭐 고양시의 최성 시장도 지금 뭐 대권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네, 그런 어떤 정치의 힘이 좀 의견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의장으로서 좀 많이 좀 위축되거나 아니 위축은 아니겠지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의장이 하는 역할과 또 시장이 하는 역할, 또 도지사가 하는 역할, 또 대통령 후보로서 하는 역할, 그게 저는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지금 대선 후보자 경기도에 남경필 지사, 그다음 이재명 시장, 그다음 최성 시장 이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경기도의 한 부분을 책임지는 이런 리더들이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저는 정치인 후배로서 저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데서 제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정치적 꿈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제가 지금 의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장직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장을 하게 되면 다른 꿈을 꿉니다. 시장을 하기도 되고 국회의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6월 30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실질적으로 도의원이 되고 3선을 하면서 도의회는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장을 수행하면서 또 결심을 했어요. 의장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장을 수행하면서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불출마 선언하는 가장 큰 것은 의장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공천으로 인해서 제가 공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의장의 역할을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2018년도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가장 만족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그 우승기를 복납하는 그 기념식장을 갔어요. 한번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요. 네. 그럼 그때 저도 보셨겠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갔는데 네. 그 경기도가 굉장히 그 생활체육 면에서 네네. 뭐 이것도 뭐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보다도 앞서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올해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8 평창 이제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 있는데요. 네, 이 패럴림픽을 준비하면서 이 경기도 생활체육, 뭐 장애인 체육이라든가 일반 비장애인 체육의 어떤 그 발전에 큰 그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번 2017년도가요. 패럴림픽의 어떤 성공적 개최뿐만 아니라 경기도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로 가서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해주실 텐데요. 네네. 네,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저희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체육에선 최고입니다. 네. 경기도 체육회는 전국체전 16연패를 했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도 현재 11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 패럴림픽가 이제 3월에 네. 개최되는데요. 우리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이제 내년도 그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훈련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다양한 체육시설 등을 지금 보강하고 있고요. 또 체육활동 기회를 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체육이 장애인들의 복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천에 알고 계시나요? 이천에 그 장애인 체육 훈련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죠. 경기도에 네. 있습니다. 네. 서울에는 태능에 이제 국가대표 비장애인 선수들 훈련장이 있는데 그 뭐 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뭐 좀 이렇게 가보시기도 하시고 네, 지원도 해보셨나요? 네. 가봤고요. 경기 장애인 체육회에서 네. 실질적으로 그거는 국가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네.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이천 체육센터가 설립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저 역시 그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패럴림픽에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또 경기도에 컬링 팀 있죠. 네. 장애인 컬링 팀을 지금 직장인 팀으로 지금 설립하려고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2017년도에 이제 사실 지금 시국이 많이 이제 어수선하고 또 아무튼 경기도 의회 의장으로서 또 이런 시기에 또 이제 어쨌든 짚고 넘어가셔야 할 시기입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와 또 이제 각오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네, 존경하는 우리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은 되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사실 정부나 국회 어디도 마음에 들 수도 없고 또 믿지 못하고 있죠. 네. 국민들이요. 하지만 저희 경기도의회는 우리 1,300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또 경기 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좋은 조례 또 입법을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요.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장을 수행하면서 정말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 행복 시대를 만들어서 도민 누구든지 자신이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꿈과 희망을 이루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2017년도에는 정말 꿈과 희망을 갖고 멋진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죠. 이 경기도의 의회에 정기열 의장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든 현장과 소통하고 또 현장과 이렇게 현장에서 답을 찾으시는 정기열 의장님을 보면서 또 한번 이 경기도 의회의 어떤 그 역할과 책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정기열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2017 복지를 말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